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이네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항상 보면은 여기는 운전하는 영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힐링할 때도 있고 좀 대리만족할 때도 있고,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고 있으면은 좀 대리 힐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되게 더운 여름이 오면은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요즘 여름휴가 갈 곳은 정하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되게 고민돼요. 어떤 가족은 해외로 가는 가족도 있을 거고, 어떤 가족은 계곡에 가고, 어떤 가족은 호캉스를 가고 할 텐데 요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특히 여름방학 시즌에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곳 있으면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이라면 일본을 제일 많이 갔어요. 다른 나라는 가본 적도 없지만요. 여름에는 다들 발리, 코타키나발루 이런 여행들 많이 가던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일본은 조금 하거든요. 일본을 벗어나면 뭔가 불안해요. 잘 모르겠고 계속 편안한 곳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런 휴양지 같은 곳에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름휴가로 어디를 제일 많이 가시나요? 지금 차가 점점 막히고 있네요. 출퇴근 시간일까요? 뭔가 낮은 아닌 것 같고 오후에 퇴근 시간쯤 되어 보이죠? 근데 항상 여기 갈 때는 막히고 왼쪽에는 뻥뻥 뚫려 있는 거 보이세요? 어떻게 한 도로에 있는데 이렇게 갑갑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되게 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들 운전면허와 차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만으로 28살인데 아직도 운전면허를 못 땄답니다. 운전을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부산의 대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지하철도 너무 잘 돼 있고 버스도 잘 돼 있어서 운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꼭 운전면허를 따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운전면허를 제가 필기만 5번을 땄거든요. 필기를 떨어져서 5번을 딴 게 아니라 필기 유효기간이 1년인데 한 번 따고 도전 못하고 한 번 따고 기능 못 가고 한 번 따고 기능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작년 언제쯤 땄더라? 작년 6, 7월 달쯤 딴 필기도 곧 있으면은 마감될 것 같네요. 제가 필기 시험 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강원도 원주 살 때 필기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필기 시험이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나서 따기 시작했는데 그때 땄을 때가 제가 공부를 한다고 가긴 갔는데 컴퓨터로 딱 시험 치고 갔을 때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마감 직전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쳤더니 딱 정확히 60점이 나와서 턱걸이 합격했는데 뒤에 있던 그 감독관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턱걸이 합격을. 그렇게 즐겁게 합격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능시험을 치고자 학원에 등록했는데 기능시험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학원비 거의 다 까먹고 그대로 부산으로 다시 이사 와버렸어요. 부산에서 다시 따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전국에서 운전면허가 부산이 가장 따기 어렵대요. 가장 따기 쉬운 도시가 원주래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버스를 대절해서까지 운전면허를 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부산 끝에서 송정 바닷가까지 왕복을 할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에 가든 다 운전을 잘할 수 있다. 거의 운전 베테랑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산에 호기롭게 그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부산 도로를 보고 여기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해가지고 가려던 길을 잘 가지 못하고 내비를 봐도 잘 가지 못하고 뺑뺑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부산에 살면서 운전을 안 해봤지만 저희 부모님이 다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거 보면 운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운전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운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몇 살쯤 운전면허를 따셨나요?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바로 따고, 차는 안 사더라도 운전면허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 자동차 보험도 싸게 가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늦은 걸까요? 그래도 애기 놓기 전에 운전면허를 따긴 따야 되는데,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외출하는 날에는 술을 계속 마시거든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서 오면은 그냥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차 있는 친구들은 차의 편안함을 너무 잘 아니까 술을 안 마시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차 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여행 중에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차를 갖고 갔을 때 희열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부산에 살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몇 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들 김해공항에 가보셨나요? 제가 김해공항에 한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코로나 전에 처음으로 이제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김해공항에 줄 서 있는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맨 앞에 줄 서 있는 택시를 타고 저희 집인 구포 3동에 가자고 했는데 기사님이 타자마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김해공항에 줄 서 있는 기사들은 다 장거리 가려고 오랫동안 2-3시간 이상 줄 서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가면 어떡하냐, 요금을 2만 원은 줘야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기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서 김해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 늦어도 2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평균적인 택시 요금은 그때 당시 요금 기준으로 한 10,000원 안팎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갈 때 미터기도 안 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너무 피곤했고 미터기를 안 켜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기사님이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만 원으로는 못 가겠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미 너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현금으로 2만 원 드리고 내리긴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한 번쯤 넘어가자고 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그래 잘 타고 왔으면 됐지 하는 마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출장 다녀오고 나서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콜을 불러서 타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요금은 10,000원으로 나오고, 콜을 불러서 와서 그런지 기사님들이 제 목적지를 알고 와서 그런지 크게 뭐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는 줄 서 있는 택시를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기사님들마다 좀 불친절한 경우도 되게 많고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들 택시나 대중교통 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 말고도 불편했던 경험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더라? 서울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인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저만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누군가와 정치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가 기사님이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는 기사님과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싫고, 만에 하나 기사님과 다른 생각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 하실 것 같고, 그런 게 모든 게 다 피곤해서 그냥 모른다고 했던 것 뿐인데,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에 관심 없는 무지한 여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낼까 하다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참고 조용히 가자, 즐겁게 여행 왔는데 뭐 한다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좋은 얘기 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지만 아닌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택시 타고 어딘가 이동할 때 조용하게 이동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기사님과 소소한 수다를 떨고 이동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야기하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지 후자구나. 조용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택시는 아직도 이 도로를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오른 택시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고 있었던 원주에서는 아직도 3,800원이고 부산은 4,800원, 서울도 4,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4,800원일 때와 3,800원일 때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조금만 가도 7,000원, 만원은 후딱 넘어버리고. 근데 저희 나라가 전 세계를 따졌을 때 택시비가 비싼 편이 전혀 아니래요. 바로 옆 동네 일본만 봐도 일본의 택시비가 기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에서 800원 정도인데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저희 나라에서 한 10,000원 나올 거리면 일본은 못해도 2~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도 많이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교통비가 비싸서래요. 우리나라 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만 내면은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일본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면은 일정 거리마다 요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 버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은 이 지하철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탔을 때 요금, 마지막 종착지에 내렸을 때 요금이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가? 그렇지만 일본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정말 비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이 렌트를 해서 차로 움직이면은 도로값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주유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렌트비가 조금 들 수 있고 운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운전을 하면은 버스나 지하철로 가지 못했던 폭넓은 곳까지 갈 수 있고 특히 여행객들이 짐 많을 때, 쇼핑할 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주차 요금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정을 짜실 때 주차 요금이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호텔을 잡아도 무료 주차가 가능한 호텔을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오키나와에 갔다 왔을 때 렌트를 하고 다녀왔는데 주차장에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첫날 갔던 호텔은 주차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주차를 하려면. 주차 요금이 하루에 1,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0원, 5,000원 정도 되죠. 호텔에 저희가 1박에 20만 원 넘게 주고 숙박을 했는데 주차 요금까지 15,000원 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이 완전 번화가에 있어서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뭔가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면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나머지 묵었던 호텔들은 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주차 요금이 무료였어가지고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가는 편이세요? 자유여행으로 가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패키지로 가는 걸 선호하시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는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뭔가 일정표만 봐도 좀 빡빡하고 안 맞아요.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늦잠 자서 천천히 나오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하루는 쉬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은 이런 일정보다는 저런 일정을 갑자기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패키지로 예약되어 있는데 이날은 비가 와서 다른 일정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패키지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자유여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정표로 내가 다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렌트를 해서 가든 대중교통으로 가든 그런 부분도 다 제가 계획해야 되고 대중교통으로 타러 가는 시간이라던가 소요 비용 이동하면서
앉아서 가면 정말 다행이지만 서서 가야 될 수도 있고 내비를 보고 찾아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함께 갈 때는 아무래도 패키지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빠랑 한 번은 저희가 홋카이도 갔을 때 버스 투어를 해봤거든요. 하루 1일 버스 투어인데 아침 7시 반인가 8시쯤 출발해서 돌아오면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 하루에 몽땅 쓰는 패키지 투어였는데 자유여행에 버스 투어 하루 정도 끼우는 건 괜찮더라고요. 물론 어느 여행지에 몇 시간,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날 하루는 대중교통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버스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스 투어는 여러 가지를 많이 구경하고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이상은 저는 비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초저녁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게 피로도가 엄청나요. 버스를 꽤나 오래 타고 있어야 돼가지고. 근데 뚜벅이 분들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 투어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버스 투어 해주시는 선생님이 일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맛집도 추천해주시고, 다녀와서도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은 일정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코치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야,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 아! 이 길이 지금 김해공항을 가고 있네요. 이 길을 쭉 따라가가지고 좌회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회전 한 다음에 쭉 가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면 김해공항이 있거든요. 제가 김해공항을 정말 수도 없이 갔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평소에도 가도 만차일 때가 굉장히 많고 국제여행 하는데 국내선에 주차하고 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계속 말하다가 이 퍼런 하늘을 보면서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네요. 이게 쉬지 않고 떠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 17분? 30초가량 떠들고 있는데 이 영상이 38분짜리니까 아직도 절반 이상은 떠들어야 되네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편한데 막상 각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내 이야기를 30분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고갈되는 게 좀 많고. 무슨 얘기를 해야 구독자님들이 또 재밌어 하실까요? 경전철이다. 좋습니다. 이제 조금은 조용하고 차분히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여름인데 다들 수국축제는 다녀오셨나요? 제가 5월달에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꼭 가보고 싶던 수국축제가 있었는데 축제는 일찍 시작하는데 수국이 반도 안 피었다 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수국축제를 가볼까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주도만큼 수국이 엄청 많이 피어있고 예쁜 곳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본인들만의 수국축제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수국축제에 놀러가서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보니까 공항 갔다가 나오는 길이네요. 이 다리를 올라가면은 구포로 넘어가는 길인데 제가 생각보다 한 번 봤던 길은 잘 잊지를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편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택시를 하시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이 지리 외우는 게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언니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근데
해외든 국내든 한 번 갔던 길은 인간에서는 잘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기억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운전면허가 따기 싫을까요? 뭐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 봤네요. 김해공항 갔다가 나오는 길이 아니라 어디선가 출발해서 김해공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방금까지 지리 기억을 참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렵네요. 어려워. 자, 그럼 녹음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잠깐 녹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끊겼었어요. 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모르겠다.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새로운 얘기를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김해공항 초입이네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공항 가는 길이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여행은 여행지 도착해서 너무너무 좋지만 여행을 예약하고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정말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국내 여행도 선호하는 편이지만 국내 여행은 제 기준에서는 어디를 가든 한국말을 써서 그런가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어가지고 주로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편인데 해외여행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맨날 가는 곳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가면은 고즈넉하고 뭔가 그 일본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 좋고 일본 음식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국내에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고 일할 때는 특히 더 시간이 안 가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여행만 가면은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4박 5일을 가든 심지어 5박 6일을 가든 7박 8일을 가든 눈 깜짝하면은 돌아올 시간이에요. 어쩜 그렇게 한국과 다르게 해외만 나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해외에 나가면 보통 며칠로 많이 가시나요?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은 2박 3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이틀 그리고 휴가 하루 껴가지고 여름 휴가는 좀 더 길게 가려나요? 3박 4일? 4박 5일? 여행을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2박 3일은 정말 그 비행기 타고 와서 몸에 노곤한 피로함을 풀기도 전에 여행이 후딱 끝나버려가지고 마음이 좀 초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별론 것 같고 3박 4일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여행을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간 오키나와는 4박 5일로 갔다 왔는데 시간이 정말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도 4박 5일이라서 그런지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잡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천천히 하다 보니까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한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좀 짧게 가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너무 자주 가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가는 사람은 제 생각엔 3박 4일 이상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출발 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손님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슨 나라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사람은 국제선일까요? 국내선일까요? 저는 국제선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국제선으로 가가지고 출발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들어오면 엄청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옆에 차가 더 빨리 가는 기분이에요. 이 차는 되게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자. 아주 천천히 가고 있네요. 저 오른쪽에 보시죠? 국내선, 국제선 다 혼잡하대요. 주차장이 어쩜 그렇게 혼잡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췄습니다. 여기는 국제선 출발. 이 손님은 국제선으로 가는군요. 이 시간이 오후쯤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 가실까? 몇 박 가실까?
되게 부러우면서도 궁금하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전 해외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또 가고 싶어요. 누군가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설렌다고 하던데 누군가한테는 비행기 타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를 정말 수도 없이 타가지고 여행 가는 건 좋은데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근데 출발할 때는 그나마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진짜 뿅 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출발할 때 짐을 조금 가져가면 돌아올 땐 전 기념품을 엄청 많이 사오거든요.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과자나 식료품, 인형, 옷, 가방 등등.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여행 경비 중에서 용돈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세요?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겠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갈 때 용돈은 거의 조금만 가져가요. 거기 가서 밥 먹을 돈, 간식비, 비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밥은 비싼 거 먹고 간식도 자주 사 먹고 하는데 본인의 갖고 싶은 물건이라던가 기념품,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줄 선물 같은 건 안 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챙기기 시작하면 여행 갈 때마다 너무 피곤하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챙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정말 자주 갔을 때는 여행 겸 출장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2번도 가봤는데 일주일 2번 다 캐리어를 가득 채워가지고 평범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위탁 수화물 키로수 제한이 15kg거든요. 전 항상 20kg가 넘어가지고 무게 재고, 옛날에는 좀 봐주셔가지고 그대로 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준이 엄격해져서 보조 가방을 따로 챙겨간 다음에 보조 가방에 넣어서 돌아오는 편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돈 많이 벌어서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기본 수화물이 23kg거든요. 좌석도 엄청 편안하고, 제가 혼자서 여행 갈 때는 대한항공보다는 저가항공을 선호하고 차라리 가서 기념품을 많이 사고 그 돈으로 맛있는 밥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출장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대한항공 타봤거든요. 근데 그때 오사카 갔었는데 오사카 가는 동안에 기내식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좌석도 넓어서 편안하고 뭔가 승무원분들도 더 친절한 것 같고, 역시 돈 쓰는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 퍼스트 클래스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가까운 곳? 일본, 중국 이런 데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까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미국, 호주, 유럽 이런 데 멀리 갈 때는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게 좋대요. 퍼스트 클래스는 전 유튜브로밖에 못 보긴 했는데 완전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도 칠 수 있고, 또 어떤 항공사 비행기 안에는 샤워실도 따로 있고 막 침대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런데 가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걸까요? 이상하게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행 가는데 비행기 값, 숙소 값을 조금 아깝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실제로 체험하고 내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쇼핑하는 비용만 조금 아껴도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은 쇼핑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비행기는 편안하게, 그리고 숙소는 좋은 곳에서 vs 보자. 비행기는 저가 항공으로, 숙소도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용돈을 많이 쓰기.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모님들은 전자를 선호하실 것 같고 젊은 분들은 후자를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하는 시간은 너무 멀지 않은 이상 금방이고, 해외 현지에 나가면은 내가 못 봤던 거, 못 먹어봤던 거,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해외만 나가면은 쇼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전부 다 갖고 싶어요. 이걸 좀 아낄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혼여행을 기간을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요즘 제 친구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2주년 가는 것 같은데 해외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저의 여유만 된다면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은 여행이더라도 한 달 정도 가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과연 제 배우자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올까요? 직장인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고,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가게를 한 달 동안 닫아놓는 거는 사실상 폐업한다는 거나 다름없으니 거의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나마 가장 마음에 여유롭게 누구한테 얘기해도 꿀리지 않을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있는 건 딱 신혼여행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한 신혼여행지는 다들 유럽도 많이 가고 코타키나발루, 발리, 미국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저는 사실 아프리카 오지로 가보고 싶답니다. 살면서 가볼 일이 너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호화스러운 많은 걸 보는 여행도 좋지만 제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유튜브로밖에 못 보고 정말 경험해볼 일이 적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 오지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 현지식도 체험해보고 그런 거를 해보고 오고 싶어요. 물론 남편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런 신혼여행으로서 힘들고 기쁘고 그런 일을 다 경험해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힘들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즐겨보고 싶어요. 좀 약간 힘든 여행을 좋아하나 봐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도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도 저는 MBTI로 따지자면 ENFP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시간 딱딱 맞춰서 식당은 어디 갈지 다 계획하고 가는 편이거든요. 국내 여행 갈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캐리어 가지고 출발. 거기 가서 하나하나 다 정해요.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할지 정하고 액티비티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지 정하고. 근데 해외여행은 이상하게 해외 가서 정하기에는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오기 더 힘들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딱딱 준비해서 가는데 근데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여행지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 사정도 있을 거고 해외 가서 제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변수로 제가 계획했던 계획지에서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빡빡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또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가는 가족들은 좀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누워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완전 이지만 아이 같은 집순이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만 하면 피곤해하고 나갔다 하면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해외만 가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4, 5만 번 걸어 다닙니다. 물론 저번에 오키나와 갔을 때 렌트를 하니까 그때는 걸을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최근에 렌트한 거 말고는 다 4, 5만 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숙소에 가면 완전 기진맥진. 일본 같은 경우는 휴족 시간이라 가지고 발에 붙이는 파스가 있는데 그거 파스 꼭 붙이고 자야 돼요. 그거 붙이고 자도 한 3박 4일 기준으로 이틀 지나고 나면 피로가 팍 밀려오고 오늘도 나가야 되나 싶다가도 그래도 이왕 기왕 해외여행 온 거 눈에 많이 담고 배에 많이 담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갔을 때 많이 걸어야 돼요. 저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서 많이 걷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운동을 빡시게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해외여행만 가면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 뭐합니까? 해외여행 가서 잔뜩 먹고 잔뜩 쪄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못 먹고 오는 게 있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의 당고 먹고 싶다.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의 당고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식 당고 하지만 한 번도 똑같은 그 맛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다. 저도 조만간에 일본으로 가야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번에 해외는 다른 데로 가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보세요. 계획이 또 뒤틀렸어요. 제가 일본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가면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의 온천도 너무 좋고
일본의 거리도 좋고 일본의 과자도 맛있고 특히 일본의 디저트, 여자 하면 디저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디저트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디저트는 참을 수가 없어요. 와, 지금 제가 한 35분째 떠들고 있다 보니까 또 동영상에서도 밤이 왔네요. 그리고 소나기인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 부산 밤 야경이 정말 예쁜데 여러분은 부산에서 밤 야경 어디로 보러 가시나요?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산 밤 야경 명소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제 마음속의 1위는 언제나 황령산이랍니다. 거기 가서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친구랑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야경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뻥 뚫리고 너무너무 시원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간 잘못 맞춰서 가면은 사람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저는 좀 이지만 그런 나만의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도 술집을 가도 완전 시끌벅적한 분위기보다는 좀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랑 별개로 놀이동산이랑 워터파크는 되게 좋아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조용한 장소가 좋지만 내가 또 오늘은 좀 말수를 줄이고 열심히 놀아볼까? 할 때는 시끄러운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지금 약 9,500분의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도 많이 하고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컨텐츠나 먹방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뭐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아버지랑 한번 많은 걸 즐기고 느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영상으로 만나 뵈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0,000명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참,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며 커다란 이벤트도 한번 계획해보겠습니다. 다들 구독자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채널도 드디어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너무 설레네요. 10,000명이 되는 순간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다들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